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은 주식을 못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주식시장에서 잘하기 위한 방법, 절대적인 비법 이런 건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좀 극단적으로는 내 맘대로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결국엔 내가 잘해야 된다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 맞는 얘기죠. 정답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어느 정도의 오답은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못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오늘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안 하면은 그래도 평균 이상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잘하는 거를 막 찾아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못하는 거를 먼저 점검해서 그걸 안 하려고 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제어하고 통제해야 잘할 수 있게 되니까 제가 계속 그쪽을 생각하는 것 같네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와서 주식을 못하는 방법, 이것도 할 얘기는 정말 많은데 너무 장황하게 방대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귀에 딱 꼽히지 않을 것 같아서 제 기준에서 딱 하나를 뽑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클럽도 운영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을 많이 이끌고 성장시켜 보면서 느낀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매수를 내 맘대로 한다, 이게 그냥 주식을 못하는 방법에 제가 뽑은 탑1 아니면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려운 말은 아니죠. 내 맘대로 하면 당연히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어떤 게 내 맘대로고 어떤 게 내 맘대로가 아닌지 이런 걸 모르니까는 이제 맘대로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이제 뭐 더 얘기를 들어봐야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당연한 얘기겠지만 주식 투자를 할 때 매수를 좀 안 해놓은 상태면은 뭔가 일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일단 매수를 한다는 거 투자의 시작이기도 하죠. 일단 일을 저질러 버린다. 근데 좀 안 좋은 상황이나 안 좋아진 상태의 종목들, 되게 답답해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보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매수 자체가 너무 이상하게 들어간 거예요. 제가 좀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번 상황을 봐볼게요. 어차피 장이 끝나서 호가창이 제대로 보여지진 않지만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이 호가창 자체가 1000주, 2000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호가에 만약에 여기도 한 10,000주, 여기는 한 15,000주, 여기는 13,000주, 여기는 한 20,000주, 그리고 여기는 한 8,000주, 여기는 다시 15,000주, 이런 호가창이 있다라고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내 맘대로 한다의 거의 특징은요, 본능에 충실합니다. 여기 물량, 호가 물량이 너무 빡빡한데? 나 이 밑에다 걸면은 체결 안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좋아 보이는데?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냥 앞에서 살려고 안달이 나죠. 이런 게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내 맘대로 하는 매수. 근데 이렇게 매수한 것들은 대부분 문제가 생기더라, 요런 류의 이야기일 수 있고요. 사실 여기서 이제 제대로 매매를 한다, 아니면 매수를 좀 생각하면서 한다, 이런 거는 내 매수 물량을 요쪽 이 거대한 분할된 이 물량 사이에다가 섞어놔야 되거든요. 이러려면은 근데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기다리기 싫기 때문에 이 앞에서 새치기를 하면서 점점 문제를 만드는 것, 이것도 내 맘대로 한다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과거에 말씀하셨던 내 맘대로 매수를 많이 했었던 사람으로서 왜 물량이 많은 데다가 내 주문을 걸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다가 걸어 놓으면 이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매수가 체결이 되잖아요. 왜냐면 올라갈 때는 얘가 이렇게 쭉 밀려버리면서 이제 체결이 안 되니까, 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마치 올라가는 주식을 사는 기분이 안 들고 떨어지는 주식을 그냥 사지게 되는 그런 기분도 들고요.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뭐 끽해봐야 한두 호가 정도 차이라면, 그렇다면 그게 그렇게 대세에 영향을 미쳐? 어차피 살 건데 라는 생각에 그냥 사버리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듣기에 따라서 왠지 이거는 단타하는 사람들한테나 적용되는 얘기 아닐까? 만약에 내가 진짜 좀 중장기로 이 주식이 좋아 보여서 산다고 하면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좀 한두 호가 차이, 두세 호가 차이는 좀 대충 무시하고 좀 사놓고서 기다리면, 어차피 내가 1%, 2%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20% 먹냐, 18% 먹냐, 100% 먹냐, 98% 먹냐, 뭐 그냥 그 정도 차이일 것 같은데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니까 아마도 그냥 내 맘대로 매수를 하는 거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 여기다가 매수를 넣어야 되는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상황에서의 매수라는 게 이렇게 내가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닐 거예요.
내 맘대로 매수한다는 게 공통적인 특징은 나한테 맞춰져 있습니다. 나 일하다가 회의 끝나고 지금 봤는데 지금 그냥 현재가 요 정도 부근이네? 근데 아래 저기에 호가 좀 받쳐져 있네? 그럼 나 지금 사야지. 내 상황에 맞춘 거. 아니면은 나 밥 먹고 왔거나 아니면은 또 종목들 여러 개 보다가 이게 눈에 띄었는데 지금 이 정도네? 지금 사야지. 이런 것들. 이런 게 그냥 거의 다 대표적으로 나한테 맞춰진 내가 지금 봤는데 내 상황에 맞춰서 내 맘대로 지금 괜찮은 것 같아 하고서 매수 버튼을 딱 누르는 거. 이거는 근데 비단 단타뿐만이 아니라 단타든 스윙이든 중장기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애매하게 산 주식이 좋은 결과를 나오려면은 그냥 그 종목이 운이 좋게 내가 산 것보다 올라갔을 때 거의 대부분은 이때를 제외하고는 어렵습니다. 스윙 같은 경우에는 이 행동이 연속되죠. 연속적으로 유리할 때 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밀리거나 아니면은 올라가거나 하게 되면 또 유리할 때 사고 또 유리할 때 사고 그 유리함을 조각조각 내서 모아가는 게 스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단타 같은 경우에는 유리하게 산 거를 이거를 끌고 가기보다는 유리하게 샀으니까 바로바로 정리하면서 매도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마무리를 짓는 요 정도 차이로 단순하게 구분하면은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애초에 첫 스텝 자체를 애매하게 사게 되면은 끌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불리한 상태로 시작해서 불리하게 끌려가다가 또 불리할 때 매수하겠죠? 그럼 불리함 하나 누적되고 또 불리할 때 매수를 하겠죠? 그럼 불리함 또 누적되고 그러면은 20% 먹을 거? 나 18%만 먹어도 돼. 괜찮지? 그게 아니라 현실에서는 1% 수익 내고 나올 거를 불리함이 쌓여 있어서 난 마이너스 3%라서 이거 매도도 못하고 그러다가 마이너스 15%에서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결과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패턴이 그냥 주식을 못하는 전형적인 형태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한두 호가 차이라고 그냥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실제로 많이들 경험하실 겁니다. 나 본전만 되면 팔고 싶다. 근데 한두 호가 차이로 본전이 안 와. 그래서 못 팔았어. 근데 그게 마이너스 15% 가고 마이너스 20% 가고 뭐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심지어 계속 하다 보면 그런 거 만납니다. 결국은 그 작은 차이를 만들어낼 수만 있었어도 여러분들 생각대로 본전에 팔 수 있었던 거고 본전에 파는 거를 떠나서 좋은 결과로 만들 수 있었던 건데 그 작은 차이들이 누적돼서 큰 차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 열심히 일하다가 밥 먹고서 딱 봤더니 막 이런 상태의 호가창을 본 거예요. 근데 이거 사고 싶었어. 근데 여기 이제 막 물량이 많네? 뭐 어차피 살 건데 뭐 여기서 사냐 여기서 사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매수를 한 사람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여기서 사냐 여기서 사냐의 차이밖에 안 되는 거라서 이제 선뜻 이해도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사면 실패하고 여기서 사면 성공한다고? 뭐가 다른 거지? 이게 그렇게 다른 건가? 이런 식의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사는 거는 이거고 제대로 사는 게 이거라면 그러면 이건 너무 쉬운 설명 같고 여기에 사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좀 깊은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여기에 숨겨진 의미는 제가 클럽에서도 훈련을 시킬 때 되게 강조하는 내용인데 매수를 할 때 기다림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이거를 되게 기본기적으로 강조를 하거든요. 기다렸다 살 줄 알아야 된다. 이 기다림이 1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하루 이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상황이 오지 않으면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손을 묶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를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주식을 잘하기 위한 기본이고 반대로 말하면 이걸 못하면은 주식을 못하기 위한 필수 조건을 갖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설명에서는 단순하게 예를 들었으니까 7,600원은 내 맘대로 산 거, 뭐 7,530원 이런 거는 잘 산 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끽 해봤자 1% 차이도 안 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멈춰지고 장 끝나고서 제가 그것도 인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건데 실시간적으로 종목이 움직일 때는 10가 이상 차이 날 때도 있어요. 이미 2, 3%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그냥 그 정도야 뭐 하고서 사는 사람들은 이 1%든 2, 3%든 상관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은 정확한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산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호가 물량에 섞어두는 매수는 매수를 걸어두고 대기하고 체결을 기다리는 거지만 반대 공격의 상황에서 나 올라가는 주식 잡을래? 그러면은 그때는 어차피 시장가 매수하거나 현재가로 매수를 할 테니까 그러면 안 기다려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다림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오히려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중요한 가격이 만약에 7,700원이다. 7,700원을 뚫어야 된다. 그럼 치고 갈 때 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7,610원이다.
대충 이쯤 왔으면은 이거 치고 올라갈 것 같은데 매수 미리 해놔야지. 어차피 가면은 더 먹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매수하는 게 그냥 내 맘대로 매수를 하는 거죠. 요런 차이가, 갭 차이가 1% 차이일 수도 있지만 요 습관이 결국에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를 만들고, 저는 그 차이가 점점 간극을 벌려서 사고 나서 얼마 안 돼서는 1, 2%, 2, 3%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누적돼서 스윙으로 가게 되면은 그게 계속 누적되겠죠. 쌓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10% 이상의 차이가 날 것이고, 만약에 단기 단타 매매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1%, 1%, 1%씩 계속 누적되면서 수익 날 거 손해보고 수익 날 거 손해보고 그러면서 계좌가 녹아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매매를 하느냐랑 상관없이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호가가 많이 쌓여 있는 데다가 내 거를 꼭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지금 얘기로 이해하셨어야 되는 걸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소위 말하는 돌파 매매 상황에서도 이 가격이면 돌파될 것 같은데 거의 다 붙었는데 그냥 미리 사놓을까? 이런 선택들이 이제 그 내 맘대로 결정을 하는 거고, 물론 그렇게 맘대로 해서 잘 처리만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걸 마음대로 하는 분들이 그걸 잘 처리할 수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게 이제 단순히 몇 호가 차이로 그냥 불리함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하지 말았어야 될 매수를 시작하게 되는 그 첫 단추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큰 문제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왜 처음에 그냥 좀 쉽게 생각하고 들어가서 그런 거라는 거를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아마 그 부분을 좀 강하게 짚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게 파생되는 게 되게 많아요.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하나의 케이스도 또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돌파매매 얘기를 했었는데, 돌파매매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려면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매수를 제대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돌파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좀 부담감을 가지고 비중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매매예요. 근데 내 맘대로 한다. 나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7,600원인데 7,700원에 사는 거 일단 가격도 비싸네? 싫어. 그리고 비싼 가격에 많이도 사야 돼? 싫어. 그러니까 나 한 7,610원에 적당히 조금 사야지. 그래, 분할하라고 했잖아. 조금 사야지. 비중을 작게 들어갑니다. 뚫을 거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밑에서 물타고 돌파 매매로 시작하면서 물타기 매매로 변질되는 거, 이런 게 대표적인 내 맘대로 매매죠. 이런 것들이 그냥 상당히 안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습관이거든요. 이런 거 하게 되면 그냥 전형적으로 주식을 못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돌파되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가격을 때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짧게 딱 치고 나왔어야 되는 그런 매매인데 그냥 놓쳤어. 근데 뭐 몇 호가 차이 안 나니까 위에서 그냥 살까? 그런 다음에 거기서 사. 근데 이제 매도기에 안 오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망하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이제 말씀하시는 맥락은 상황은 다 되게 다양한데 약간 좀 타협을 보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내 맘대로. 요 정도는 괜찮겠지. 요 놓쳤어도 요 정도는 되겠지. 아직 그거 안 왔어도 거의 다 왔으니까 요거 되겠지.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되게 좀 억울한 부분이 그것도 있어요. 약간 내 맘대로 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따라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 맘대로 하는 것 같은데 좀 잘하는 사람들의 실전 매매나 그런 거를 봤다면은 그 차이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원래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나 조금 빨리 움직이네, 나 조금 빨리 움직임으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저렇게 이 다음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름의 콤비네이션 아니면은 테크트리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컨트롤을 할 줄 아는 겁니다. 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고 그 매매에 자신도 있고 컨트롤할 실력도 되니까 그거를 인위적으로 좀 조절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못하는 사람이 그거를 저렇게 되나보다 하고 따라하면은 정말 박살나기 좋은 그런 행동이니까, 처음에는 저는 진짜로 그렇게 안 하고 정확하게 좀 매수부터 제대로 하는 거를 연습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주식에서 야구 스트라이크 존에 비유한 격언이 있잖아요. 스트라이크 존에 오는 것만 휘둘러라. 그리고 사실 스트라이크 존에 오는 거, 계속 오는 거 그냥 다 놓쳐도 괜찮다. 자기만의 존에 오는 거를 휘둘러서 안타 치면 되는 그런 게임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하는 사람은 스트라이크 존이 되게 넓은 거죠. 나는 요만해. 여기에 오는 것만 휘둘러서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실력이라는 걸 먼저 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잘하는 사람 거 봐서 독이 되는 케이스가 요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가지고 그거 보고 따라하다가 막 휘둘러가지고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게 진짜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같고, 직구로 오는 스트라이크도 제대로 때리지 못하는 사람이 변화구를 마구마구 휘두른다. 이거는 진짜 못하기 위한 필수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얘기를 한 거고, 오늘 얘기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연습을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혼자 하는 게 솔직히 어렵거든요. 주식 투자가 혼자서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게 맞아? 아니야? 긴가? 민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했었어야 되나?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죠. 아무래도 난 못하는데 내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단축하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저희 클럽이 존재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클럽 오셔서 같이 훈련하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인이 하는 매매랑 이제 클럽 내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매매, 그리고 원희스님이 계속 그 종목 발굴해서 매매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러는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 그런 것만 비교해봐도 좀 많은 부분이 차이점이 느껴지실 거고, 본인 매매에 대한 점검도 여러 방면으로 받을 수 있고, 다른 분들이 하는 것들까지도 같이 비교 체크하면서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거든요. 물론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그 주식 커뮤니티 많잖아요. 하다못해 네이버 종목 토론방에만 들어가도 해당 종목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들어가서 보면은 저는 제가 지금 들어가서 봐도 약간 좀 주화인마 올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성과나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 있고, 나는 좀 힘든데 이 종목으로, 그러면 상대 비교 되잖아요. 근데 그거 사실 검증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진짜 주식을 잘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거고,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하다못해 주식을 진짜 저처럼 이렇게 하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봐도 마음이 흔들린다고요. 그게 일단 1차적으로 잘못된 거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 안 보려고 계속 차단을 시키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주식이란 게 혼자 그냥 외롭게 막 혼자서 쓸쓸하게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수년 동안 이 클럽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주식을 알려드리고 있고, 같이 이 안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 놓고 실력을 기를 수 있게 도와주면서 하다 보니까, 이 방향성이라는 걸 맞추고 투자의 관점을 맞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구심점으로 매매를 해 나가면 각자가 다른 매매를 할지라도 거기서 주고받는 시너지가 많이 생기는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오늘 얘기했던 주제인 내 맘대로 매수하는 것과 그게 아닌 제대로 매수하는 게 차이가 도대체 뭔데? 라는 게 궁금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다른 분들과의 검증 그리고 훈련 과정, 그 과정에서 그 부분을 스스로 깨우치는 것만이 거의 그냥 정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희가 운영하는 클럽도 그런 차원에서 이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유튜브는 항상 오늘처럼 이렇게 화두를 던져드리고 작은 팁을 던져드리고 그런 내용으로 매일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구독 알람도 해두시고,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보시면은 클럽 가입 안내 공지사항이 링크로 걸려 있습니다. 클럽이 도대체 뭔지 소개부터 해서 어떤 마음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쭉 안내를 해놨고, 뭐 다른 여러분들의 후기까지 다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